그래서 오늘 논의를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기술 관점에서 AI가 어떻게 지금 이런 단계까지 왔는지. 사실은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가 오래되는데 야단도 많이 맞았고,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로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너무 빨리 발전하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인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이미 미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미리 굳이 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는 AI가 워낙 발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되고 써야 되는 툴이고 명확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두려움도 많이 갖게 되는데, 두려운 부분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질 필요는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왜 그런지도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발전으로 보면 사실은 인공지능이 아직은 해야 될 게 사실은 많습니다. 특히 사람하고 비교해 봐서. 그래서 사람들이 할 일도 여전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기술적인 기반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벌써 한 20년, 25년이 돼 가는데, 왜냐하면 한 2000년 전후로 해서 인공지능이 크게 한번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초기 패러다임은 오랜 동안 실험을 했지만 한 1950년부터로 하면 50여 년 동안 실험한 패러다임이 2000년 전후를 해서 한번 바뀌는데, 지금은 그거에 이제 약간 절정에 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기계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라는 게 우리가 써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프로그래밍 한다는 얘기는 기계가 사람이 하는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지시를 해주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까지 기계한테 알려줬어야 똑똑해지는 거였거든요. 그 방식으로는 근데 발전을 한계가 있다는 게 명확해졌고, 그래서 AI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도 오고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냐면은, 지금은 기계가 스스로 똑똑해집니다.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 옛날보다는 기계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이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왜 무섭다고까지 얘기하냐면, 웬만한 능력에서는 언젠간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게 됩니다. 능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있는지가 제가 아까 기술적으로 좀 논의 드리겠다고 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계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이런 게, 사실 머신러닝 연구는 이미 꽤 오래된 연구고요. 그렇지만 워낙 기초 연구였고, 제가 그런 연구를 일찍 한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워낙 기초 연구였고, 그러다가 이제 때를 만나서 폭발적인 이제 응용이 되기 시작하는 데인데, 그다음 딥러닝, 최근에 이제 알파고 전후로 해서 딥러닝이라는 방식이 한번 산업화를 했습니다. 딥러닝이 시작된 건 보통은 한 2012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 13년 정도 된 건데,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역시 딥러닝 다 연장입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 역시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인데 좀 발전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AI가 생성을 한다는 게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음악도 생성할 수도 있고, 이게 역시 학습을 통해서 다른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이제 해오는 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사람들이 알파고 바둑 대회를 하기 1년 전에 발표했던 비디오입니다. 간단한 게임인데 보시면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좀 간단한 벽돌 깨기 게임이지만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그대로 그냥 학습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못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120분이 지나면은 사실은 전문가처럼 스스로 점수가 막 나오는 방법을 스스로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예요. 누가 이렇게 지시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학습이
중요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여기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신경망 구조, 깊은 신경 딥러닝입니다. 층이 많은 신경망 구조라는 걸 만들어 놓고, 큰 틀이죠. 사실 사람 뇌에 10에 11승계의 신경세포가 있고, 그게 10에 14승계 연결선으로 시냅스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초거대 AI가 사실은 이 뇌에 있는 규모에 비슷할 정도로 많은 초거대 AI라는 거 만드는 게 사실은 뇌 구조, 신경망 구조를 흉내낸 건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층을 많이 쌓아가지고 딥하다는 건 층이 많다는 거고 복잡한 신경망이죠. 그런 다음에 저런 구조만 주고는 나머지는 기계가 학습을 합니다. 입력하고 출력, X하고 Y에 대한 데이터만 사람은 제공을 하면 그 신경망 안에 있는 구체적인 구조 내지는 큰 틀은 물론 디자인을 해줍니다. 근데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여기 W라고 돼 있는데, 일종의 컨텐츠를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보면서 채우는 것을 학습을 하는 거죠. 지식이 쌓이는 거죠, 계속. 그래서 X하고 Y가 뭔지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사실은 X하고 Y가 계속 복잡해져도 데이터가 X, Y의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학습을 해내서 결국은 X를 주면 Y에 대응되는 결과를 뭔가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제 글을 장문을 해줄 수도 있고 발전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걸로 발전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지금도 물론 우리가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면 사실은 fx는 y입니다. 내가 C로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여기 W에 해당하는 이 프로그램 구조를 코딩을 해주죠. 일일이 다 자세한 거를 지시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컴퓨터로 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알고리즘을 사람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구현을 일일이 다 해야 X를 주면 Y를 생성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 수 있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AI가 하는 거는 그 자세한 내용 자체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심오한 의미는 뭐냐면 기계를 프로그래밍 하는데 자동 프로그래밍 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사람이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AI가 다 해주는 건 아닌데, 계속 아직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됐던 일들을 기계가 스스로 상당 부분 해낼 수 있다는 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생성형 AI, 생성한다는 게 뭐냐면 똑같이 지금 X를 주면 Y를 뭔가 만드는 변환이에요. 수학적으로는 함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X 강아지 사진을 주고 신경망 층을 딥러닝으로 층을 많이 쌓은 다음에 출력층에다가, 여기는 재미있게도 다시 X하고 똑같은 출력을 생성하도록 하면 더 쉬운 문제죠. 입력 준 거하고 그대로 출력으로 생성하라고 하니까 명확합니다. 단지 이걸 학습을 통해서 하면, 여기 보시면 신경망이 중간에 뉴런수를 줄였어요. 압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팽창을 해가지고 원래 데이터를 재생성합니다. 근데 이걸 학습하는 알고리즘은 사실은 입력 주고 출력을 계산해보고 원하는 출력이 있죠. 입력하고 똑같이 이건 무감독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에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계산해서 에러를 수정하는 게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하는 건데, 기본적인 명확한 수학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1980년대 개발된 기본적인 원리는 개발된 거고, 지금 단계는 사실은 그게 복잡도가 늘어난 거지, 사실 그 원리는 상당 부분 그 원래 원리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주고, 그래서 강아지 사진을 제가 10만 장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은 나중에는 밑에다가 예를 들면 약간 엉터리 강아지 사진, 아니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강아지 사진, 아니면 일부만 주면은 프롬프트를 주는 거죠. 일부만 주면은 근데 기계는 학습한 게 강아지 사진만 학습했으니까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그 일종의 기억인데 연상 메모리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기억하는 뇌가 하는 일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실은. 근데 학습한 게 강아지 사진밖에 학습을 못했기 때문에 입력에 뭐를 주든 사실은 강아지 비슷한 사진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으로 보면은 입력이 이상한 엉터리가 들어가도 강아지 사진 비슷한 것만 생성하는 거고, 그래서 공부한 거를 그대로 어쨌든 가장 최대한 유사한 거를 연상 메모리를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현상 같은 게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축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 그대로 지금 컴퓨터에서 보통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보를 넣었다가 그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할 때도 그런데 문서를 올렸던 거를 그대로 검색을 해내는데 지금 딥러닝이 하는 학습 방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내가 머릿속으로 소화를 한 다음에 머릿속으로 소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재생성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압축을 했고 이거의 장점은 이제 창의성이 약간 생기는 거고 단점이라면은 정확하게 그대로 기억하는 거는 사실 못합니다. 물론 좀 더 잘 기억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나 인터넷 검색처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똑똑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한다는 건 어쨌든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해보고 에라 계산해가지고 에라를 교정한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주어진 데이터에 있는 아주 중요한 패턴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가지고 원래 데이터에 있는 거를 재구성해낼 수 있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발전된 복잡한 문제로 보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기계 번역입니다. 기계 번역을 한다고 하면 이게 실제로 구글이 2017년 정도에 상용화한 이제 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기반의 기계 번역인데 사실 지금 생성형 AI라고 하는 트랜스포머 구조가 사실 이걸로 원리를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X에는 이번에는 기계 번역이면 내가 영한 기계 번역을 한다 그러면 I love you라고 치고 Y 오른쪽 위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는 예제만 줍니다. 이런 예제를 100만 개, 1000만 개 기계 번역 문서를 주고 나머지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층이 많이 쌓여 있는 역시 딥러닝 구조의 신경망이고 그래서 입력 X를 뭔가 분석을 하고 이걸 인코딩 한다 그러는데 정보를 내가 뇌 속에 머릿속에 부호화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문법의 어떤 특성들을 기계가 찾아낸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가지고는 다시 변환을 해서 이제 한글 대응되는 한글 문장을 생성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결과로 놓고 보면은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기계 번역을 사실 오래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연구했는데 기계 번역을 이런 성능, 지금 같은 성능을 못 얻었는데 그때는 주로 어떤 시도를 했냐면 문법의 그 언어학에서 한 그 언어학의 문법들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기계한테 자꾸 집어넣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어, 동사, 목적어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는 한국말에서는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이 바뀌고 이런 변환 구조 같은 걸 프로그래밍을 해서 계속 기계한테 집어넣어서 번역을 잘하려고 수십 년간 시도를 했는데 그런 방법보다 지금 이 방법이 더 잘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법이 없어요. 사람이 넣어준. 근데 반대로 결과로 놓고 보면은 기계가 스스로 마치 영어, 한국어 기계 번역의 변환 규칙을 스스로 찾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너무 복잡해서 여기 연결선으로만 연결돼 있었고 뭔가 문법이 있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는 기계 나름대로 영어나 한국어의 문법이나 의미나 이런 거를 다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번역도 잘 해내는데 인간이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기계만의 문법을 기계는 찾은 거예요. 사실 단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못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잘 알려진 챗GPT는 아까 보여드린 X하고 Y가 문장입니다. 그 문장의 길이가 예를 들면 한 페이지 입력이 되고 출력이 몇 페이지 글도 써주는. 그래서 지금 발전한 거는 옛날에는 출력이 예를 들면 뭐 100개 이런 거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주고 거기 있는 물건이 100가지 정도로 구별해내고 이런 정도가 2012년에 그나마 시도하면서 딥러닝이 이제 일종의 브레이크스루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은 100개 정도가 아니고 100단어가 아니고 몇 페이지의 문장 긴 글을 그냥 써줍니다. 그 다음에 입력도 어마어마하게 길게 정보를 주고 심지어는 챗GPT가 문맥을 앞에 수십 페이지를 문맥을 가지고 문장을 생성합니다.
사람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소설책을 읽는다고 하면 앞에 몇 페이지 앞에 읽은 거 정확하게 기억은 사실 못하는데 기계는 50페이지 정도를 상당 부분 문맥을 기억하고 그 다음 문장을 생성합니다. 응용을 보시면은 이제 사람 얼굴, 아까 강아지를 넣고 강아지를 생성하는 그런 무감독으로 학습하면 새로운 강아지 사진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기 이제 사람 얼굴을 가지고 실험한 걸 한번 보시면 이런 다양한 사람 얼굴을 입력으로 주고 똑같은 사진을 출력하라고 학습을 합니다. 학습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학습을 다 한 다음에 대신에 프롬프트를 조금 다르게 주거나 하면은 입력을 일부만을 주면 이제 창의적으로 가짜 사람 얼굴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좋게 말하면 창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가짜 사진을 만드는 페이크 이미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걸 예를 들면 범죄에 쓴다고 하면 사실은 아주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한번 보시면 이제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학습을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소리는 생략돼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실험을 했던 거고요. 지금 많은 사진들은 이제 가짜 이미지입니다. 그 가짜 이미지가 생성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생성 과정입니다. 보시면은 남자에서 여자로 서서히 변하기도 하고 사람의 종도 좀 다른데, 그러니까 백인이냐 흑인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려는 시도를 사실은 컴퓨터 공학에서도 오래 연구를 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분야에서 연구하는 건데 전형적으로 그때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만든 알고리즘으로 이런 변형을 하는 것보다 지금 AI가 스스로 터득해낸 저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지금 생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입력 X하고 Y 똑같은 출력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입력으로 사진하고 그 사진을 설명한 그림하고 글을 같이 주고요. 입력에다 출력도 마찬가지로 주고 학습을 할 수 있죠. 아까 X라고 준 거 대신에 X를 주고 X를 생성했는데 이번에는 XY를 주고 XY를 생성하라고 해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개념적으로는. 그죠? 그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글만 주면은, 그리고 X를 주고 Y를 생성하라고 하면 글을 주고 그림을 생성할 수도 있죠.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주고 그림을 생성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글을 입력으로 주고 학습한 다음에 기계가 생성한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뭐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강아지가 쇼핑 카트를 타고 있고 뭐 선글라스도 쓰고 있고 해변에서 쓰는 모자도 쓰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글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 기계가 생성한 그림입니다. 챗GPT에는 아직은 요거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죠. 근데 최근에 비디오 소라라는 게 비디오도 생성하고 하는데 이미 약간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초기 모델은 벌써 여기 한 2년 정도에 이런 게 데모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챗GPT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는 예고편으로 예전에 연구자들한테는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단지 상용화를 가려면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그거를 다 질문하면 컴퓨팅 파워가 모자라서 사실 당해낼 수가 없는데, 상용화 하려면 이제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최근에 아쉽게도 보여주고 나서 다시 문 닫는 사태가 생기죠. 그런 문제가 아직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요게 예를 들면 최근에 발표한 소라 비디오를 생성하는 거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옛날부터 발표 자료로 쓰던 건데, 보시면 입력에 사진을 주는데 애니메이션을 해줍니다. 일반인들한테 약간 공개를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미 상용화할 수 있는 게 보시면은 여기 만화 영화 같은 거를 만들 때 시작되는 부분하고 끝 부분 정도만 알려주면 중간의 과정들을, 지금까지는 만화 영화나 웹툰 같은 거 만들 때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다 노동력으로 이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노동력은 AI가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그림 그리는 건 거의 노동력입니다. 비슷한 그림, 창의성도 거의 필요하지 않죠. 그냥 중간중간 그림을 손으로 다 노동력으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기계가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